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 되었네요. 저와 저희 신랑은 제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그 친구의 결혼식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예식을 보러 왔는데 우연히 보게 된 저에게 다가와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 하면서 80년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로 저에게 연락처를 묻게 되었고, 제가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서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정말 말로 하자면 별도 달도 다 따라줄 것처럼 절 예뻐해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라도 하면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늦어도 꼭 데리러 와줬고, 집에도 항상 데려다 주면서 금지옥역 저를 키우다시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해줬었는데 늘 제가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원피스를 사주기도 했고, 원피스를 선물 받은 김에 제가 구두도 사고 해서 가끔씩은 평소와 다르게 원피스나 프릴이 달려있는 옷도 종종 입었는데, 그럴 때면 신랑이 반응을 엄청 크게 해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옷 스타일도 점점 여성스럽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덩치가 큰 곰 같은데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데이트를 하면서 도자기 공방이나 가죽 공방처럼 공방을 자주 다녔어요. 한두 번 하다 보니 저도 재미있어서 같이 미술학원을 다닌 적도 있는데, 같은 취미를 가지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아서 만나는 동안에 계속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고 오래지 않아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말을 하기에 우리는 천생연분 같다고 하면서 신나하길래 저는 또 홀랑 넘어가 버렸네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셔서 의아했는데 잠깐 그랬던 건지 곧 평온해지셨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신랑의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로망이었던 신랑의 어릴 적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아기들이 그러하듯 신랑도 참 귀여웠습니다. 한참 앨범을 보다 보니 유독 같은 아이가 근처에 있길래 신랑에게 물어보니 옆집 살던 친구인데 유치원까지 같이 따라올 정도로 신랑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첫사랑 아니냐면서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신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앨범을 팍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랑은 여전히 가정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다만 걱정이라면 저에게 집착이 많아서 제가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는다거나 말없이 어디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절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게 애정표현같이 느껴졌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감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인 SNS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결혼하신 거예요? 도망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이런 두루뭉술한 말들이 있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날짜와 장소를 정해주면서 꼭 혼자 나오라고 말을 했고, 저는 신랑이 출근한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실례겠지만 정말 닮으셨네요. 네? 아니 그보다 그런 메시지는 왜 자꾸 보내시는 건가요? 제가 미친년처럼 보이시겠지만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원피스처럼 공주풍 옷 좋아하죠? 아마 집에 식기류도 문양이 들어간 흰 도자기 그릇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원래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외국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 여자분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저도 그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저랑은 알고 지낸 지 좀 됐었는데 하루는 성형을 권하더라고요. 상담은 같이 했는데 의사한테 따로 뭘 말하더니 제 쌍꺼풀을 그 여자처럼 해뒀어요. 성형을요? 네. 그래서 그 일로 크게 싸우고 저는 헤어졌고요.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싸했습니다. 신랑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그 사람의 말에 첫사랑이었던 여자의 계정을 들어가 봤는데 신랑이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피드에는 새로 샀다는 그릇의 사진, 집 인테리어, 그리고 자주 가는 카페 등등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집의 그릇과 저의 집의 그릇이 같았고 결혼할 때 저에게 사주었던 명품 가방도 그 여자의 것과 같아 있었습니다. 무슨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경악한 것은 프로포즈 링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신랑이 집에 왔고 저는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전 여자친구를 만났어? 응? 내 전 여자친구라니? 그 사람이 말하길 당신이 첫사랑 흔적을 쫓아다닌다고. 아니, 첫사랑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꾸민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 사람 계정에 다 들어가 봤어. 당신도 그 사람 팔로우하고 있더라? 그걸 왜 들어가 봐? 당신 나 못 믿니?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줬어야지. 그 여자네 집 그릇, 키우는 강아지 이름, 커튼, 작은 액세서리들에 우리 결혼 반지까지. 당신 정말 애쓰긴 애썼더라. 그만해, 듣기 싫어. 왜?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는 여성스럽고 고분고분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따지지도 않았어? 그 순간 신랑은 눈이 획 돌더니 절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눈으로 절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그 이후로도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 이상 애정 표현이 아닌 집착인 걸 알게 되었고 그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랑은 회사를 다니고 저희 집에서는 TV에서나 보던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외출이 자유롭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며 진단서를 모았고 신랑이 폭행을 할 때마다 가능한 녹음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리는 와중에도 신랑은 욕을 하거나 그 여자에 대한 말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신랑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힘도 없는 제가 이혼도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인형놀이를 하듯이 그 여자처럼 꾸미기 시작했어요. 단발이었던 제가 그 여자처럼 붙임머리 시술까지 했으니 그 사람의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증거는 이만하면 된 것 같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신청하고 저는 친정이 아닌 친구의 집에 숨어서 지냈어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역시나 신랑은 저희 시댁으로 찾아갔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신랑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쫓아냈다고 해요. 이혼 소송을 위해 법원에 갈 때도 저는 변호사와 동행을 해서 갈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공포가 컸고 저희는 예상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죽은 듯이 숨어서 지냈어요. 평일엔 그 사람이 일을 하니까 덜했는데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말만 되면 제 주변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제 친구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서 저의 위치를 물어보고 다닌다고 했거든요. 저를 찾는 게 아직도 저를 놓지 못해서 그런 건지 찾아서 보복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방에 숨어서 몇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TV를 봤는데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성 폭행, 살인미수라는 내용으로 아침 방송에 스치듯 지나간 부분을 봤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이혼을 당한 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폭행했고 그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들었다고 해요. 다행히 근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여자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저는 그 기사가 어쩐지 제 이야기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전 여자친구분께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찾아와서 폭행을 한 게 맞다고. 그래서 신랑은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제 결혼 생활을 망친 건지 구해준 건지 모를 그 여자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몸조리 잘하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일들이 혼란스럽고 제가 신랑과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냈다면 혹시 나중에는 신랑이 절 죽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징역 판결을 받았으니 적어도 제 눈에 보일 일은 없어서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